오늘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들어갈 차례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채점을 해보면서 사실 많이 놀랬어요. 먼저 제가 여러분과 채점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너무 안이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문제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안 읽고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과제 설명의 답안을 쓰고 ERD는 파일 첨부합니다. 그런데 과제 설명의 답안을 안 쓰고 답안을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답안에는 번호와 답만 적으세요. 문제를 적지 마세요. 이렇게 썼는데 또 답안에 문제를 잔뜩 써놔.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또 여기 보면 워크벤치를 PDF로 출력해서 첨부합니다 하고 파일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파일명을 파일명에다가 학번 쓰고 그런 친구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은 그냥 이것만 빨리 읽고 그림만 보고 이런 거 다 안 읽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아무튼 시험이 아니고 딴 거 어떤 거라도 먼저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미 형식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가서 제안서를 낼 수도 있고 또 어디다가 뭘 요구했는데 응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서를 내거나 제출하거나 그런 일이 살면서 많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은데 그 문서를 뭔가 요청을 할 때는 문서뿐만이 아니고 이미지나 동영상 그런 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문서는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해라. 이미지는 크기는 어떻게 하고 사이즈 어떻게 해라.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을 얼마 이내로 해라. 이런 식으로 기본 형식 요건이 있는데 그런 형식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내용 자체를 보질 않습니다. 그냥 형식이 안 맞으면 그건 그냥 탈락이에요.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거 형식조차 안 지키는데 내용을 제대로 쓸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어디 제안서를 쓰거나 응모하거나 할 때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이 안 맞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다 갖다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시험 내용을 다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제가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를 했으면 그거를 반드시 지켰으면 해요. 이 ERD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거는 둘째 문제야. 이 생성문을 쓰고 입력문을 쓰고 그런 건 둘째 문제고 이런 기본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지 않고 답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쓴 걸 제가 카피 페이스트 해갖고 MySQL 제가 거기서 직접 실행을 해보거든요. 그럼 입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카피를 해서 MySQL 클라이언트 실행시켜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안 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안에서
이렇게 명령문을 쳐서 잘 성공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이거를 과제 설명에서 답안지에 붙여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해보고 그냥 과제 설명에 답을 바로 쓰는 것 같아요. insert student 하고. 그러면 당연히 틀리죠. 이런 어퍼스트로피 안 쓴다든지 컴마를 빼먹는다든지 세미콜론을 빼먹는다든지 그런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오타가 나서 다 틀린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시험 문제를 이제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아닌 시절에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때는 컴퓨터를 안 보고 다 종이에다가 써서 냈어요. 그럼 종이에다가 쓰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사소한 실수 같은 거는 그냥 뭐 빼먹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는 부분 점수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그냥 오픈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인설트문 하는 거는 학기 초에 다 했었고 인설트문 시험 문제 나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범위도 다 말씀드렸고 그럼 이렇게 쉬운 테이블에 데이터 하나 넣는 거는 너무 이게 기본적이라는 건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MySQL을 실행을 해갖고 당연히 이걸 카피 페이스트 붙여서 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사실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틀렸다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MySQL을 마리아DB를 그러니까 자기가 설치도 하지 않고 지금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 빼먹죠. 그쵸? 컴마 빼먹고 이런 따옴표 빼먹고 세미콜론 빼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답안을 실행해 보면 실행이 안 돼. 그래서 테이블 생성이 안 되거나 인서트가 안 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웃긴 거는 테이블 생성문은 에러가 나는데 인서트문은 돌아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성도 안 되고 어떻게 인서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왜 수업을 하면서 마리아DB를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보고 답을 쓰질 않고 그냥 답안지에다 바로 그냥 입력을 할까? 너무 좀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워드 프로세서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기호는 어파스트로피고 요 기호는 쿼트예요. 이런 쿼테이션 마크와 어파스트로피는 우리가 키보드에서는 똑같이 키보드로 돼 있지만 같은 키지만 실제로 요거는 다른 키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파스트로피는 이런 데서 입력을 하면은 따옴표가 안 찍혀요. 그쵸? 이렇게 어파스트로피로 찍히는데 워드 프로세스에서 치면은 이렇게 따옴표로 찍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에러가 나요. 제가 해볼까요? 이 하고 아까 누구였지? 윤석열이었나요? 그냥 이렇다 칩시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한번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여기는 권한이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쿼테이션 마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행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해보잖아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에러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를 워드 프로세서에 그냥 직접 입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어퍼스트로피로 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따옴표 모양, 쿼트 모양으로 이거잖아. 6자, 9자 이렇게 보이죠? 이게 쿼트거든요. 이런 쿼트 모양으로 되면은 다 틀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로 돼야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커트 모양으로 된 건 다 틀린다. 커트 모양으로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마리아DB를 실행을 시켜서 이게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쵸? 마리아DB를 실행시켜서 여기서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걸 카피 페이스트해서 붙인 게 아니고 그냥 과제 설명에다가 그냥 입력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전부 다 틀립니다. 다음 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3번하고 4번이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틀린 문제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 서버, 개발 서버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배가 너네 학교에서 뭐 마리아DB 배웠지? 예, 배웠습니다. MySQL 배웠지? 예, 배웠습니다. 그럼 나 거기 접속하게 나 권한 좀 줘. 뭐 나 유저네임은 이거고 IP는 이거야 하고 주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깨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세요. 서버가 5번이고 클라이언트가 51번이잖아요. 그럼 51번에서 5번으로 접속하는 거잖아요. 51번에 레이첼이 5번으로 접속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이 뭐예요? 51번에 레이첼, 이거는 5번 서버로 접속, 51번에 레이첼 5번 서버로 접속. 이게 왜 어려운 거예요? 전 시험을 굉장히 쉽게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다 틀려갖고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거 뭐 여기 이거랑 뭐 크리에이트 스키마 이런 거 다 잘 하셨는데, 유즈 마이디비 이런 거 하셨는데 3번 4번 다 틀렸어요. 여기에 무슨 뭐 네트워크나 뭐 그런 IP에 대한 개념 뭐 그런 게 뭐 필요한가요? 그냥 이 번호가 컴퓨터 이름, 컴퓨터 번호라는 것만 알면 이거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틀렸고, 여기 크리에이트 테이블, 인서트 하는 거 다 틀리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 DBA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다 보니까 이 분야가 개발보다 재밌는 것 같다. 그래서 DBA로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DBA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런 거잖아요.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인데, 또는 관리자 그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제 그건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재밌어 하고 DBA에 관심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ERD 그리고 SQL문 사용하고 그런 것들은 DBA가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DBA가 하는 일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하고 설정하고 또 튜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권한 주고 그런 것까지는 DBA 일이 맞는데, ERD 그리고 그런 거는 DBA가 하는 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그리는 ERD 그리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하는 겁니다. 그쵸? 디벨로퍼.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개발자.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디벨로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우는 하는 일들은 DBA가 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자바나 C 그런 거 별로 재미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코딩은 안 하고 ERD만 그리고 그런 직업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 훌륭한 개발자들은 ERD도 잘 그리고 코딩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미없고 저건 재밌으니까 이걸 이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 뭐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보니까 재밌다. 나는 DBA로 나가고 싶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DBA가 하는 일이 아니고
개발자가 하는 일이다. 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도 잘해야 되고 서버도 잘 다뤄야 되고 코딩도 잘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 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가기 싫은 회사, 평생 내가 별로 내키지 않는 걸 하면서 살면 행복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입사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무슨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그런 전자회사 쪽은 제가 했던 분야가 아니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체 서비스를 하는 회사, 그쵸? 그리고 주문 생산을 하는 회사, 두 가지가 있죠. 자체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 이게 자체 서비스 하는 회사가 B2C, 그쵸? B2C가 많죠. 비즈니스 투 컨슈머, 고객을 상대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또는 게임 만드는 회사들 뭐 많이 있죠. 컴투스 이런데. 예. 주문 생산을 하는 회사, 삼성 SDS. 여러분들 이건 주로 B2B가 많은데 이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겠죠. 이 B2B 하는 회사들 제품은 여러분들이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쓰고는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건지 몰라. 삼성 SDS, 뭐 LG, CNS, SK, CNC 이런 데죠. SK, CNC 이렇게 쓰네요. 이건 대형 회사들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삼성 SDS나 LG, CNS나 SK, CNC 이런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지 않죠. 이 회사의 하청을 받아서 이 회사한테 돈을 받으면서 이 회사 밑에서 협력업체로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학교에서 쓰는 시스템들, 뭐 예를 들면 E클래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은행에서 접속해서 쓴다 그러면 하나은행, 그런 사이트들은 우리 학교에서 만들거나 하나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E클래스를 만들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다 돈을 주고 개발을 시켜서 납품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이트죠. 예를 들면 우리가 E클래스 하나은행 이런 거라고 쳐봐요. 그럼 하나은행이 LG, 뭐 삼성이나 LG 이런 회사에다 돈을 주고 우리 시스템 구축해 달라. 그러면은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체 서비스라는 회사랑 주문 생산을 하는 회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돈 낸 적 있어요? 네이버 검색할 때 돈 안 내죠? 카카오 뭐 선물하기 같은 거 하면 선물은 사야 되니까 돈을 내지만, 카카오톡 할 때 돈 내고 카카오톡 쓰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회사들은 어, 자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네가 자기네 서비스를 직접 기획을 하고 개발하고 오픈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유튜브 쓰면서 돈 안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여기 뭐 구글 이런 거 들어가겠네요. 구글, 유튜브 그런 거, 튜브 이런 회사들은 개발하다가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들면 변경하고, 내부적으로는 개발팀 사이에서 출시일은 다 있죠. 그런데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 연장하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뭐 유튜브가 개편하려고 했는데 개편 일자가 늦춰졌다고 유튜브한테 전화해서 항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유튜브 공짜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사이트를 만드는데 삼성 SDS에서 의뢰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계약을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에 만들기로. 그리고 하루 늦춰질 때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비용의 뭐 0.03%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 조항을 다 넣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납기 내에 맞춰야 됩니다. 그 중간에 연장하거나 이거 프로젝트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거 너무 늦어질 거다, 하나은행이 우리 좀 오픈 늦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바로 페널티를 물으면서, 늦춰지면 페널티 물고 이제 프로젝트 비용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면 자체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는 거랑 주문 생산을 해서 가는 거랑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회사에 가면은 개발자들이 높은 좀 대우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런 회사로 가면은 매일같이 쪼임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쪼임을 당하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긴 했는데 뭐 이런 데 간다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간다 그래서 일정 없이 그냥 막 느슨해지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이쪽도 나름대로 자기네 자체적인 일정을 갖고 가기 때문에 타이트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럼 여기 이런 회사들 가면은, 여기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돈 주는 갑 회사한테 이제 쪼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얘네들도 마냥 쪼임을 당하는데 얘네들이 직접 당하질 않아요. 또 뭐냐면은 이 밑에들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직접 개발 안 하고 협력업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쪼임을 당하겠죠. 삼성 SDS랑 계약한 그, 얘가 갑이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SDS는 을, 그 밑에 1차 협력업체는 병, 또 2차 협력업체는 정 해서 갑을 병정 해갖고 쫙 그 회사의 파워가 딱 나눠진단 말이죠. 그럼 을, 병, 정 갈수록 쪼임은 점점 심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IT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텐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의 90%는 이런 주문 생산을 하는 이런 B2B 회사, SDS, CNS, SK, CNC 이런 협력업체들의 이런 회사들의 협력업체란 말이죠. 이런 회사들의 을병정 이런 회사들, 무슨 정보 시스템, 무슨 시스템 이런 회사들 다 그런 데입니다. 조금 일이 빡세고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이런 회사에 가도요. 이런 회사에 가도 크게 일이 또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SI, SM 이런 게 있습니다. SI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이런 뜻이죠. 얘는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이게 SI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개발입니다. 개발. 얘는 관리. SI는 이런 SDS나 CNS, CNC 이런 데서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SI 프로젝트예요. 그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SI 프로젝트를 하면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기관 같은 데도 다 지금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잖아요. 그 공공기관에서 뭔가 발주를 했어. 그래서 이런 회사에 들어갔거나 이런 회사에 뭐 협력업체로 내가 입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뭐 대전에 있는 어떤 뭐 대전시 교육청에서 뭐 발주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그러면 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6개월, 1년쯤 하고 나면 본사로 돌아온 다음에 또 다른 지방에 있는 또 무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또 거길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산이나 광주, 제주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재미없는 일만은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런 데 가서 이런 일도 했었지 하면서 많은 경험도 쌓이고 또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서로 다른 고객을 만나서 서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힘들지만 좀 SI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나름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자기 실력도 늘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죠. SM은 뭡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산실이에요. 전산실로 가는 겁니다. 전산실에서는 개발하지 않아요. 보통 관리만 하죠. 뭐 우리 학교도 전산실 있잖아요. 명지전문대 전산실, 하나은행 전산실 이런 데 들어가는 게 SM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로 개발은 싫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거 싫고 한 회사에 그냥 한 자리에서 안정되게 편하게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SM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다이내믹한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럼 SI를 하면 되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자체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서 B2B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컴투스, 구글 이런 데를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구글은 뭐 아니겠죠. 그냥 구글 코리아는 보통 영업 조직일 겁니다. 아니면 뭐 번역이나 하고 그럴 거예요. 그쵸? 그 구글 뭐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로 가야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이 업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좀 미래를 설계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